안녕하세요. 해커스 소방 합격생을 만나다 합터뷰의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합격생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도 경기소방 공채 지원해서 합격한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년도 서울공채 지원해서 합격한 임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서울 소방 공채 합격생 고대권이라고 합니다. 혹시 세 분은 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군 복무 시절에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그 다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방 공무원 분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이제 구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그 팀 내 안에서 끈끈해 보였고요. 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사명감 이런 게 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업 정신, 직업 윤리 이런 게 대건 씨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소방관이었는데요. 그때는 마냥 멋있어서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서 졸업 후에 진로를 생각하고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이 하고 싶었고 존경받는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소방관 분들이셨고 그때 이제 저는 소방관만 보면서 이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꿈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단하네. 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19년도 강원도에 고성에서 산불 화재가 크게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뉴스를 보면서 실제로 소방관 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사이에 휴식은 어떻게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일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 평생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때 가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나이가 좀 차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일을 하다가 제대로 준비를 들어간 거는 2022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건 씨는 제가 알기로 어렸을 때 뭐 운동선수를 했던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소방 쪽으로 또 전향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부상도 좀 있었고요. 어떤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네, 축구 선수였었는데 부상도 좀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프로의 벽이 좀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복무하면서도 이제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방관이 또 강한 체력, 강인한 체력이 또 요구되고 저 또한 이제 체력 부분에서는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직업을 갖고 제가 이제 수행을 한다면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업을 좀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운동선수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다시 또 소방공무원을 도전해서 합격까지 한 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합격생 멘토분들의 수험 준비 기간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학생분들은 1년 정도 이제 잡고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합격생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번에 준호 씨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검정 가산제는 다 따고 시작했고요. 시작은 이제 5월부터 인강을 듣다가 9월부터 이제 학원 실강으로 옮겨서 총 수험 기간은 1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1개월 동안 계속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아니 5월에서 8월까지는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시작했고요. 9월부터 이제 학원 실강 다녔어요. 주시면 이렇게. 그러시면 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22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혼자서 인강 들으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죠. 명절 한번 지나고 나니까 루틴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래서 초시 떨어지자마자
학원을 올라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커스 관리형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보자마자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3년 7월 달에부터 학원에서 등록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학원 생활한 거는 약 한 9개월 정도 어떻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 재수를 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이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결심을 다시 한번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좀 세우는 게 좀 쉬웠을까요? 좀 초시 때 점수가 좀 터무니없이 그래요? 낮았어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바로 가산점부터 다시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가산점부터 우선 5점을 만들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제시를 준비할 때 어찌됐든 기본 강의는 5월부터 개강을 하니까 5월 전까지 가산점을 다 취득을 마저 해놓자라고 생각해서 다 취득을 해놓고 5월 달에 기본 강의 개강하자마자 5월부터 7월까지 기본 강의는 인강으로 듣다가 7월 달부터 학원에 올라와서 심화 과정부터 밟았던 것 같아요. 이 점은 확실히 더 계획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학원으로 오신 거네요. 그러면 대건 씨 같은 경우에는 총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한 5월부터 이제 7월까지는 이제 일과 병행하면서 검정제 이제 한국사랑 영어 먼저 따고 이제 7월부터 해커스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했는데 총 한 수험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9개월? 네, 7월부터 해서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합격을 하신 거네요. 학원을 다니면서. 네. 저희 그 프로그램이 좀 잘 맞으셨나요? 해커스 소방의 관리 프로그램이 조금은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잘 맞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저는 처음에 힘들긴 했지만 같이 이제 같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같이 자극도 되고 해가지고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학원은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공부를 하다 가신 거예요? 저는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학원 안 가는 날에는 8시까지 와서 8시 반에 저는 퇴원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네네. 주말에는 이제 일요일은 아예 쉬었고 토요일은 8시에 등원해서 저는 2시 정도에 퇴원했던 것 같아요. 직전에는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평일에 막 이렇게 중간에 집에 가고 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주 안 보이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요. 점점 이제 지나면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날 할당량을 좀 맞췄다 생각하면 빠르게 퇴원도 했던 것 같아요. 할당량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은 자기 할당량을 마치고 나서 하는 거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만의 그 스케줄이 각자 다른 법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맞는 그런 학습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대건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학원 생활을 쭉 했던 거예요? 저는 먼저 한 6시 반에 등교를 하고 학원에? 6시 반? 네, 6시 반에 이제 등교를 해서 10시나 10시 반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저는 일단 7월 달에 어찌 보면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5, 6월 달에 기본 강의를 먼저 시작하고 7, 8월이면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더 많이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밤 늦게까지 앉아 있다 가는 게 제 목표였고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초반에 7, 8월이 굉장히 대건 씨 힘들었겠네. 네, 전 너무 힘들었었고 처음에 휴대폰도 내야 되고 이제 중간에 또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까 저 좀 뭔가 답답했었는데 오히려 또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치, 네, 통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중도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학원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집중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10시 반, 10시까지 집중력이 항상 이렇게 잘 유지가 됐었나요, 초반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그냥 앉아있고? 네, 일단 처음에 뭐라도 일단 앉아는 있어야겠다. 이제 공부도 처음 하고 어떻게 할지도 그치. 모르니까 일단은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제 유튜브를 조금 보더라도 좀 놀더라도 계속 안 자고 끝까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 시간에는 좀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고 이제 또 더 이상 볼 게 안 남아 있더라고요. 또 공부에 또 집중,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게. 또 공부에 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학원 생활할 때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연말까지는 아침 8시까지 등원해서 저녁 8시 반까지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차이는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저희가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제 볼일만 빠르게 보고 다시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계속 인강을 듣던지 아니면 책을 계속 보던지 그런 식으로 그런 짬짬이 시간도 11월 달, 12월 달 이때까지 계속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8시 반에 일찍 가더라도 그 안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밥도 일찍 먹고 일찍 들어와서 또 양치질만 얼른 하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순수 공부 시간이 좀 확보가 됐었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8시에 나와서 한 밤 9시, 10시 제가 하루에 정한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게 다 끝날 때까지 앉아서 공부하다가 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투리 시간을 진짜 극대화해서 활용을 한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남들보다는 더 이제 순수 공부량은 많아지긴 하겠다. 근데 그게 좀 이점이더라고요. 굳이 늦게까지 앉아 있지 않아도 그런 자투리 시간을 쓰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혼자서 체력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혼자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했어야 했던 상황이라 그런 자투리 시간을 더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학원 그 이후 시간에 내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주어진 요 학원 생활을 되게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었겠네. 네. 그리고 제시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제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용기도 필요하고 오히려 초시보다 더 부담감이 많은 상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통지학습이라고 해서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는 무조건 100분씩 앉아서 자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100분 통지학습이 여러분들이 학원 초반에 딱 와서 처음 했을 때 좀 적응하기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초반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막 진짜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각자 요 100분 통지학습이라는 시스템이 본인에게 어떻게 좀 느껴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준호 씨부터. 저는 100분이라는 시간이 학원에 이제 등록하러 왔을 때 그동안 이제 못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길래 살짝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와서 해보니까 10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오히려 이제 쉬는 시간 됐는데도 공부 좀 더 하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윤 씨는? 저도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그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대학원도 병행을 했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1시간 반은 기본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니까 맞아.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남들보다는 숙달이 돼 있었던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인강을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체크를 내가 어딜 모르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대건 씨가 좀 힘든 것 같은 게 저만 공부를 힘들었나요? 제대로 와. 해본 게 어쨌든 보면 처음이다 네. 싶으니까 그럴 네.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대건 씨는?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100분이 생각보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치, 네. 초반에 길지.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한 한 10분 정도는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데 한 30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안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적응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미리 화장실에 좀 갔다 오고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하면서 시계를 좀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좀 시계를 안 보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이 적응이 돼서 이제 쉬는 시간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집중력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적응이 돼서 좀 더 저한테는 좋은 작용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에 세 분들 너무 다 이제 적응을 잘해줬다고 하니까 네, 뿌듯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각자 뭐 9개월, 11, 뭐 1년 가까이 이제 학원 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단기간에 합격을 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우리가 9개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원을 다닌다는 게 그리고 무언가 이런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학원을 다니면서 아 이거 정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대건 씨는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11월에 이제 하는 전국 모의고사 때 점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와서 주변 분들은 좀 잘 나와서 이제 다들 이제 괜찮다 이렇게 점수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쉽게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제 점수를. 너무 좀 부끄러웠고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제가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잘 몰랐고 그랬는데 제가 또 축구를 하면서도 이제 얻은 게 이제 꾸준함이랑 이제 포기하지 않는 역시 운동선수. 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아,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자주 틀렸던 파트나 이런 부분을 오답이나 복습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이제 좀 약점인 과목들을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월 달에 다시 전국 모의고사 봤을 때는 상위권으로 되게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 이제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다시 이거를 동기부여로 할 수 있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중꺾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호 씨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1월 달에 서울 이제 소방인원 채용인원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발표 났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때가 항상 애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 시기잖아요. 남들도 이제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제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고 이제 더 공부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바꿨고 동기부여를 좀 더 얻고 싶어서 소방공무원분들 영상을 좀 찾아봤던 또 영상 것 같아요. 봤어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소방학교 영상도 있거든요. 아, 그치, 맞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영상 보면서 내 이제 몇 개월 뒤에 모습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 정말 영상 매체의 도움을 진짜 제대로 받은 게스트. 우리 상윤 씨는? 저도 모의고사 시즌 1월 달부터 시험 직전까지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좀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는데 또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치, 맞아. 꾸준히 점수가 잘 나오면 좋지만 맞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책을 계속 보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할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항상 게시판에 부착을 하잖아요, 성적을. 혹시 멘토들이나 아니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저는 근데 그렇게 붙여놓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자극받는 게 있었고 자극을 받으니까. 같은 수험생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운동선수 하면서 또 그치. 많이 역시 운동선수. 많이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위에 몇 명 있네? 다 잡아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마지막 기말고사에서는 제가 또 1등을 했더라고요. 네, 다 잡았습니다. 결국은. 저도 승부욕이 좀 센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이제 학원 이제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모의고사 붙어 있는 거에서 이제 윗사람들 이름 기억했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그 뭐 한 1등에서 한 5등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해서 저 사람들 이제 학원 나가기 전에 한 번은 잡아야겠다 그 마인드로 공부해가지고 한 번씩은 다 넘어본 것 같은데. 저도 게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 보이지 않는 그 승부욕이 있어서 그치, 각자 있지. 딱 점수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내 윗사람들 잡는다 그런 마인드도 있고 만약에 점수가 높게 잘 나와서 상위권에 있으면 다음번에도 안 잡힌다 내가 무조건 이거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더 그래서 공부할 때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동기부여가 세 사람한테는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전 이게 궁금해요.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하지 말자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면
내년 시험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통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통제 시간에 자습실에서 나와서 뭔가 밖에서 서로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밖에 소음도 있고 그리고 저희만 학원 건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자습실 안에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진짜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꾸준히 앉아서 뭔가 계속 공부를 하는 그렇게 하면 모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주어진 환경을 잘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이거 진짜 와닿는 게 학원에 온 이상 저는 최대한 학원의 시설이나 어떤 이런 장점들은 이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자주 대면을 할 수 있을 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혹은 학원 생활에 힘든 게 있으면 이제 멘토분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혼자 계속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무리지어 다니면은 조금 떨어진다. 약간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것도 어떤 무리냐에 따라 다른 것 그치, 같아요. 맞아. 이게 무리를 지어도 내 할 것만 하면 성적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는 뭐 밥 먹을 때 그치, 아니면 맞아. 뭐 체력 학원을 같이 갈 때 이럴 때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통제 시간이 됐을 때는 내 공부한다고 맞아.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진짜 친구는 진짜 필요하면 한두 명. 같이 밥 먹을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친구 한 명. 이렇게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이것만큼은 진짜 하지 말자. 기본 이론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을 다 이해 못했는데 다음 커리로 나아가도 되는지 기출을 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기본 이론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됐다 해서 기본 이론 인강을 계속 돌려보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맞아. 네, 저는 이제 기본, 심화, 기출 이제 뭐 단원별 동영하면서 점점 이제 완벽히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저는 그게 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근데 무슨 학생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어쨌든 난 최대한 2달 안에 이걸 끝내고 완벽히 하고 싶다는 건 알겠지만 사실 이건 욕심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대학교 전공 공부를 하듯이 학생들이 이론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작 이제 내가 문제풀이를 해야 될 시즌에 겁이 나서 문제풀이를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그러면 진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건 씨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학원에 온 만큼 이제 실강이라는 이 이점을 좀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실강 시간에 이제 자꾸 뭐 하루 이제 오늘 좀 몸이 아프고 오늘 늦잠을 자고 이래서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인강으로 들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학생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실강을 들으면서 좀 긴장도 하고 이제 선생님과의 호흡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또 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살려서 이제 공부를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텐데 또 이 자꾸 미루고 강의를 다음 주에 또 들어야지 이러다 보면은 자꾸 쌓이게 되고 또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강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이게 또 인강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 수업 빠지는 거에 대한 이런 타격을 애들이 좀 못 느끼는 건 있는 것 같아. 근데 물론 몸이 아프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고 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인강을 쭉 들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컨디션의 관리도 수험생의 덕목 중에 그치. 하나니까요. 제가 진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수강생 상담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안다. 하지만 그보다 체력이 일단 먼저 우선시 돼야 당장 내년 우리가 1년 가까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텐션을 쭉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합격생 세 분도 이제 학원 수업 들을 때
취미로 한 운동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준호 씨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공부 시작 전에 1년 동안 이제 클라이밍을 했었거든요. 클라이밍? 네, 실내 클라이밍. 그거를 하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이제 클라이밍 가서 운동을 하면 사실 공부에 대한 생각이 좀 안 나니까 맞아.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전 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그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는 했지만 막바지에 이제 저는 이제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관리 거기서 더 못했으면 막바지에 더 이제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끝나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합격을 해서 사라졌네. 그래서 그래 근데 진짜 막바지에 진짜 스트레스 관리 못해서 막 불면증 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선 평소에 이 생활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윤 씨는 뭐 이제 운동이랑 병행했던 게 있어요? 웨이트도 꾸준히 해오던 편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혼자서 계속 헬스를 하면서 좀 체력 시험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11월부터 체력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체력 학원 가는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그치. 또 맞아. 그렇게 또 거기서 애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막 네, 그리고 같이 물 붙이고. 거기서 땀 흘리고 그치, 운동하고 그치. 하면서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관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주말 루틴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합격생분들은 이 주말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건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저는 이제 이틀 이상 쉬는 거를 좀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쉬어버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루틴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는 평일 5일 공부하고 이제 주말도 그냥 최대한 안 쉬는 쪽으로 일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만 푹 자고 또 학원에 나와서 이제 또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일주일을 다시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혹시 잘 쉬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날을 위한 네. 준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준호는 주말에 어떤 루틴으로 가져갔는지. 저는 이제 초반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2시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체력 학원 갔다가 저는 집 가서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도 저는 그냥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쉬어야 다음 주에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것도 맞아. 네. 저는 열심히 쉬었습니다. 네,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가볍게 공부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좀 은근히 취약한 편이네. 해소하는 법을 잘한다. 그치. 오케이. 우리 상윤이는? 저도 12월 전까지는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2, 3시까지 하고 퇴원했던 것 같고요. 일요일은 아예 그냥 푹 집에서 쉬었던 걸로 기억해요. 연말쯤 왔을 때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토요일도 제가 하루 정한 할당량 딱 정해놓고 그걸 다 할 때까지 최대한 하다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서야 집에 가고 일요일에도 잘만큼 푹 자고 나와서 그날 하루 정해놓은 공부량 마무리할 때까지는 학원에 있었던 거. 그래도 세 분 다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일요일 하루는 초반에 좀 충분히 쉬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고 왜 못 쉬었거든 초반에도. 처음에 못 쉬었어요. 네, 이제 따라잡아야 돼서 이제 밀렸던 공부나 이런 거를 일요일 날 이제 해야 돼서 저는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쉬어버리면 뭔가 괜히 불안하고 이제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못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사실 개근상이 있으면 대건이가 받아야 돼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꾸준함으로 역시 붙었다. 운동선수 네. 달라.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했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가장 응원해주고 뭔가 이끌어줬던 게 저희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수강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진짜 정말 가장 감명 깊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각자 누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준호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행정법 홍대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행정법이 아까
수강생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그 언어가 판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홍대겸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되게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흥미를 느끼고 행정법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적이 점점 잘 나와서 저한테는 결국에 나중에 이제 법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준 효자 과목이어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법이 되게 잘 맞았나 보다. 재밌었어요. 막 판례 보면 저희가 막 아는 분 판례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 상윤이. 저는 김정희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소방관계법규가 가장 어려웠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근데 김정희 선생님 소방관계법규 수강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책에 저희 그 기본 법조문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다 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눈에 보여서 정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요약집이라고 해서 이제 3단 법령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휴대하면서 볼 수 있게끔 좀 얇게 나온 책도 출간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눈에 금방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방관계법규에 좀 익숙해지면서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긴 이제 법이 워낙 그게 뭐가 많다 보니까 막 무슨 제 뭐 몇 조 몇 항, 그다음에 뭐 예외, 별표, 그래서 뭐 예외 사항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게 아예 한 페이지에 다 녹아 있으면 확실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편했겠네. 우리 대원이는? 저는 이제 이영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각자 다 다르네. 네. 이영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또 어려웠던 과목이 학개론이라는 과목인데 네, 그 과목을 저는 되게 기본도 없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영철 선생님이 되게 이제 저처럼 이제 아예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도 또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시고 또 강의를 할 때마다 또 톤도 막 다르게 해서 되게 재밌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또 영상도 활용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제가 또 이해하기 쉽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철 쌤이 확실히 뭔가 약간 파이팅 있고 뭔가 위트 있으셔가지고 항상 저희 아침에 이제 인사할 때마다 저희도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러거든요, 선생님이랑. 수강생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실제 수업 때 그런 수업 도구들도 직접 챙겨오시고 하니까 이해하기도 한눈에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방공무원이라는 시험을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 멘토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자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상윤 씨 먼저. 먼저 소방공무원 시험은 마라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3월에 시험을 볼 때까지 끝까지 누가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오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뭔가 이슈가 생기더라도 그런 걸 빠르게 극복해서 끝까지 내 루틴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준비하신 만큼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지만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는 한마디 하자면?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수험 기간 동안 정말 이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슬럼프도 오고 하는데 진짜 모두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빠르게 복귀해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건이가 한마디. 네. 지금 현재 시험에서 잘 보거나 잘 못 봤다고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험은 이제 3월 달에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못 봤다면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잘 봤다면은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만하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도 합격했으니 다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따끈따끈 합격생 3분과 인터뷰 해봤고요.
여기 계신 합격자 3분 그동안 저희 학원에서 멘토로 생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현직에 가서도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커스 소방 화이팅 하고 끝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해커스 소방 화이팅! 안녕.